선생님 안녕하세요. 좀 강의가 그래가지고. 네, 이번 시간은 목 체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 체질. 목 체질은 마치 이 직사각형으로 모양으로 나무토막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목 체질이라고 합니다. 목 체질로 되게 유명한 사람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목 체질이 많아요. 이렇게 뭐죠? 소녀시대 유나,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긴 한데 양반도 목체질. 그리고 이게 뭐냐? 그 뭐냐 저기 B 월드스타 B도 목체질. 이게 말상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말처럼 이게 얼굴이 길쭉하다 해서 이게 말상이라고도 이게 하는데. 이제 말상으로 보면 나중에 이게 좀 어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목체질로 하겠습니다. 좀 말과 같은 성향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상 같은데 이게 목체질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좀 활발해요. 그리고 행동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요. 다 그러냐고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다분하게 그래요. 목의 성향을 진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몸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고 좀 마초적인 성향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양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이게 좀 얼굴이 시원시원한 상들 있잖아요. 그럼 약간 목체질 아니면 이게 보통 뇌체질 두 개로 이렇게 보는데 시원시원한 상들을 보면 여성분들에게 목체질이에요. 보통 시원시원한 상들이 날씬하죠. 이런 양반들이 잘 살 안 쪄요. 제가 이때까지 겪어봤지만 목체질 치고 살 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배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어지간해서는 살이 잘 안 쪄요, 이 양반들은. 이게 좀 마르거나 이게 몸이 다분하면서도 이렇게 쫙 빠진 그런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목체질이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되게 활동적이고 좀 연애 감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목 체질이 원래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을 갖다가 치는 체질해 가지고 이게 서로 이게 상극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면 상극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적이었을 때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약점을 잘 간파해요. 이제 목의 상극이 누구냐? 금이에요. 금이 뭐냐? 금속의 성격. 도끼가 마치 금속의 성격에서 나무를 치는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금하고 목하고, 목한테는 이게 금을 멀리 피하라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적의 관계로 만나면 그게 맞아요. 서로를 갖다가 해치려는 적의 관계는 맞는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더없이 좋은 또 이게 궁합 관계이기도 해요. 보통 명리나 이쪽에서는 목은 무조건 금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보통 목의 특징이 뭐냐면 금체질한테 약점을 잘 잡혀. 왜냐하면 그냥 말도 생각 없이 뱉어버리고 그럼 금체질이 그런 거 수집을 잘해가지고 그거를 금체질이 법제화 같은 걸 잘해요. 그럼 그걸 해가지고 법제화를 잘했기 때문에 보통 이게 검사나 법 쪽에 있는 사람들 금체질이 많아요. 사각형 모양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법조인 중에 금체질이 많아요. 그리고 건달 중에는 목체질이 많아요. 자, 느낌 오시나요? 건달들은 막 자기가 하고 싶으면 행동을 막 그냥 두드러 패고 해요. 그게 나중에 누구한테 약점이 되느냐? 네, 검사나 이런 변호사나 이런 같은 금체질들한테 딱 약점 잡혀가지고 나중에 크게 당해요. 그래 목체질하고 이게 금체질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호쌈박이라고 이게 상박이라고 그거 갖다가 그거 갖다가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목체질하고 약간 이게 목체질이 길잖아요. 용을 딱 얼굴 보세요. 용이 길잖아요. 뿔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용이. 그리고 호랑이의 이게 얼굴을 보면 네모네요.
다부진하게. 그래서 금체지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그 목체지로 그래가지고 용과 호랑이가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우리 정통적으로 네, 호랑이가 이깁니다. 용호 쌍박하면 용하고 호랑이하고 기운이 비슷하면 호랑이가 용을 이겨요.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 어떤 저기 학문이나 이런데 저기 설화 쪽에도 다 연결이 돼요. 목체질이 이게 용의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역대 왕중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목체질이 많긴 한데 이게 목체질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금체질들은 장군, 의외로 장군들이 많아요. 물론 왕들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목체질하고 금체질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게 비슷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붙으면 금체질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왜냐하면 목의 그 약점을 갖다가 쉽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금체질들이. 그래가지고 목체질들은 금체질을 만나면 피하라고 이렇게 저기 명리나 이쪽에 보면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가면 서로의 정말 다른 저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목체질은 좀 자기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끌고 가려고 하고, 금체질은 이게 안정적인 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동업을 하잖아요. 그럼 의견이 부딪혀요. 왜냐면 옛날 저도 그랬거든요. 제 동업자가 목체질이었고 제가 금체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정적인 걸로 가고 그 친구는 굉장히 저기 어떻게 보면 모험적으로 가요. 모험적으로 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이게 좀 마진율이 높은데 나중에 잘못 꼬이면 그 뒷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그래 이게 잘 이게 조합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목체질 진취적이고 이게 좀 약간 진보적이에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요즘 이게 좀 정치로는 좀 약간 젊은 사람 같이 진보적이에요. 일단 일을 확 그냥 밀고 나가 흩게 저질러 버려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금체질은 다 앞뒤 다 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움직여요. 치밀하게 이렇게 딱 계산을 하고 움직여요, 금체질은. 이 두 사람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잘 결합을 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이게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이게 동업을 하잖아요.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최고 이상적이냐면 금체질이 쉽게 말하면 저기 사장이고 목체질이 이제 그 저기 거기 뭐냐 그 직원 약간 직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게 좋아요. 그러면 금체질들이 목체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빠닥빠닥하고 빨리빨리 못 움직이는데 직원은 막 빨리빨리 움직여 막 하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이 좋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해볼게요. 목체질이 사장이고 금체질이 직원이자 그 직원이면 어떻게 현상이라면 사장은 돌격 앞으로 오고 다 이걸 해. 근데 금체질들은 느려. 그리고 뭔가 행동할 때 생각을 하고 이게 저기 통찰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사장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사장이 이게 딱 보면 사장의 흠집이 다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안 좋게 흘러요. 근데 목체질이 그걸 알고 금체질을 갖다가 그런 성향을 자기가 약간 좀 이게 상무나 아니면 전무 아니면 비서 실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잘 이용을 하잖아요. 자기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알잖아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 회사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동업을 하면 잘 맞으면 시너지 효과가 확 일어나는데 둘이 성향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만약 똑같은 조건의 동업자 조건을 만나잖아요. 서로 싸워요. 요거 쌍박처럼 진짜로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거예요. 그럼 남녀 간의 궁합은 어떠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걸 해야 하는데 보통 남자가 금형이고 여자가 여자가 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남성 위주고요. 우리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에는 남성 위주사였잖아요. 그러면 여성분이 숨을 진짜로 이분 밑에 있으면 숨을 못 쉬고 살아. 꽉 조여가지고 살아. 왜냐면 금형은
틀을 딱 만들어요. 거기다가 딱딱딱 채워 넣는 이게 성향이 강해요. 근데 목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면 남자들고 여자도 그렇지만 자유분방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 밑에서 이게 끽소리 못하고 이게 그 틀에 있으면 이게 시무룩 해가지고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타고난 그 능력을 잘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어설프게 이게 막 저질러 보니까 그러면 금체질 남편이 아 이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체질이었어. 부인이 그러면 기가 확 죽어버려. 근데 이게 또 잘 조화가 되면 금체질인데 목체질 분들이 이게 하면 밖으로 이게 금체질이 못하는 역할을 목체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양반도 현장 같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금체질은 이게 책상에 딱 눌러 앉아가지고 이런 스타일이야. 금체질 이런 스타일이야. 책상 밑에 가지고 다 이렇게 따글따글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야. 근데 목체질은 막 현장을 움직여. 그러면 부인이 그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목체질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남편한테 여기 가니까 이런 게 더 저거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금체질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현장 같은 데 잘 돌아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 어디 돌아가는 거. 딱 이게 사무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고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 이런 양반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부인이 뒤에서 내주를 그런 식으로 잘 하는, 그 사업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그럼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목체질이 남자가 마초적인 성격이고 막 일을 막 벌려 사업 같은 걸 이것저것 그 친구를 좋아해. 그 친구한테 막 보증도 막 서줘. 우리 친구 아닌가 하고 친구한테 막 보증도 막 서줘. 자 느낌 아시죠? 그 사업을 하면 막 그냥 앞뒤 안 재고 이거다 싶으면 그냥 쫙 하고 밀고 그냥 나가버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직감당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부인이 금체지잖아요. 그러면 혼나요. 금체질 부인한테 혼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 막 가다가 앞뒤 안 재고 막 쑥 갔다가 다 한 번에 쑥 무너지는 경우가 되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부인 말을 잘 듣잖아 이 양반이. 그러면 일이 잘 풀려. 왜냐면 부인이 보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 그러면 여보 잠깐만 이렇게 들어봐.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 조금만 좀 약간 기다렸다가 그거 벌립시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뭐 알았다고 하면 거의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 여보 인자 된 것 같아. 이제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 그래 알았어. 하면 그때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뒤에 이미 급체질 그 부인이 내줄 잘 해가지고 준비를 다 뒤에 딱 해놔요. 그럼 목체질은 이제 그거를 믿고 그걸 이제 앞에 영양분 삼고 뿌리를 삼아가지고 위로 이제 나무가 이제 밑에 거름이 많은 상태에서 마치 이게 위로 나무가 쫙 위로 올라가는 형상처럼 위로 쫙 그냥 순식간에 그냥 딱 퍼져 올라가 버려요. 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금체질과 이게 목체질이 이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체질이 목체질들은 금체질이 자기의 참모진으로 한 명씩 있는 게 좋아요. 좌군사 우측사라고 하잖아요. 금체질 한 명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목체질의 그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해줘요. 그리고 목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풍수 체질이라고 제가 했는데 목체질 기운 분들이 금을 갖다가 금 있죠 황금 목걸이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좀 해주는 걸 좋아해요. 보통 금체질들은 원래 자기 자체가 금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데 목체질 사람들 특히 여성도 그렇고 남성이 특히 그래요. 무슨 남자가 남사스럽게 금 목걸이를 하고 다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금이라는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금 말고 그럼 새로 된 거 동으로 된 거 그건 별 효과가 없어요. 해도 또 효과는 있는데 금만큼 효과가 안 돼요. 왜냐면 금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체질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초적이고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끄떡만 화를 갖다 그냥 앞뒤 그냥 안 하고 그냥 일단 그냥 욕하고 질러버리는 목체질들이 많아요. 이런 양반들은 목걸이 여기다 목걸이 하면 여기 가슴까지 오는 긴 목걸이 있죠.
그 세 줄같이 이게 좀 두꺼운 목걸이 있죠. 이제 금으로 된 목걸이, 황금 목걸이. 대기대로기면 순금이 좋아요. 순금 목걸이를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 하나 하고 좀 약간 남자가 남산스러운데 귀고리를 금으로 된 저기 귀고리를 하나 차는 것도 괜찮아요. 이 남자가 무슨 남산스럽게 그러냐고. 왜냐하면 귀고리를 차면 저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안 해요. 막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귀고리가 빨랑빨랑거리니까 귀가 한번 잡아당기죠. 그 생각을 해. 그리고 가슴까지 있잖아. 이게 차갑게 이게 금이 있잖아. 이 사람은 뜨거워, 굉장히. 성향이. 뜨겁기 때문에, 저기 약간 이게 약간 이걸 차갑게 이게 좀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금을 갖다가 이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예전에 이게 목체질이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전생에, 저기 조말생이었는데, 이 양반은 목양체질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도 목양체질을 딱 보내서 적었는데, 이 양반이 항상 두꺼운 마치 세 줄로 된 황금 목걸이 여기 긴 게 한 걸 차고 다니더라고. 근데 이게 밖으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더라고. 옛날 건달같이 보이니까 그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이게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에 보니까 이렇게 차고 다녀요. 왜 차고 다닐까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속 중에 금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금속이에요. 약간 우리 이게 현대인데요. 이거 12종족 중에서 제가 토끼 종족이 되겠잖아요. 최고 영적 지수가 높다고. 이 양반들을 금속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금속으로 비유하면 금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쥐조개들 같은 애들이 목이 많아. 얘네들 금을 찾으면 괜찮아. 차분하게 해줘, 얘네들.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 얘는 묵하면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이게 입에서 욕이 나가고 목체질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묵혀면 그냥 바로 생각 않고 그냥 주먹하고 욕이 나가버려. 입에서는 욕이 나고 주먹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사고를 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목걸이 갖다 금으로 된 걸 이렇게 한 번에 딱 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약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목체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창피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두꺼운 거, 무게가 있는 이게 목걸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 있으면 그런 건 넣지 말고 그냥 세 줄 목걸이로 이렇게 금으로 된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두꺼운 거 여기까지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이게 생각을 더 한 번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귀걸이까지 차면 더 좋아요. 그러면 더 차분해져 이 사람들이. 왜냐면 귀가 이렇게 가다가 주먹이 이렇게 날아가자면 귀걸이 있지? 귀 찢어지겠다 하고 이렇게 참아. 진짜 그래요. 심리적으로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이게 부수적인 역할을 해요. 금으로 된 귀걸이면 금 자체가 시원하게 이게 귓볼을 시원하게 해주고 화가 나면 귓볼이 빨간해지고 이게 열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금이랑 금속 자체가 그걸 갖다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금이라는 성격이 사람을 갖다 차분하게 해주고 좀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금속이에요. 이제 나중에 금속에 대한 성격에 대고 사람하고 체질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할까? 금속 중에 나온 거니까 우리가 최고 비싼 금속이 금, 은, 동이에요. 순서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오면 지금 올림픽이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제일 비싼 금속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금은 마치 12종족의 토끼 종족 같고 은은 마치 이게 원숭이 종족도 그렇고 원숭이 종족하고 용종족 요 종족이 은과 읍과 같은 성격이에요. 의식수지도 없죠. 가격도 비싸죠. 금속이. 그 다음에 동이 소종족. 꾸준하면서도 단단하게 소종족의 성향이 같고 이제 호랑이 종족을 보니까 얘네들은 마치 텅스텐과 같아요. 텅스텐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인가?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금속 중에서 제일 단단해. 무슨 소리냐? 다이아몬드는 금속으로 분류가 안 되고 암석으로 분류가 돼요. 이제 유리 쪽으로 하나 암석 쪽으로 분류를 해야 돼. 이런 사파이어 이런 보석 종류들은 암석 쪽으로지 금속이 아니에요. 유리도 이제 암석 쪽에 가까워요. 약간 금속적인 성향도 있는데 유리도 이제 암석적인 성향에 가까워요. 금속적인 성향은 이제 따로 이제 이게 저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속 중에서는 텅스텐이 지구에 있는 금속 중에는 텅스텐이 최고 강해요.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거 만들 때는 텅스텐을 많이 만들어요. 텅스텐이 뭐냐고요? 요즘 뭐지 스텐 용기들 많죠. 스텐, 그 텅스텐 할 때 뒤에 스텐, 우리가 스텐 해가지고 스테인레스 아시죠? 스테인레스 이게 해가지고 뭐 기둥 같은 것도 만들고, 아, 저것도 스테인레스인가? 주방용품. 하여튼 스텐 용품들 있죠 이게. 요즘 스텐 용품들이 많아요. 스텐이 텅스텐이에요. 굉장히 질기고 강한 금속이에요. 제일. 강철이 강하냐? 강철보다 훨씬 강해요. 이게 마치 이와 같아요. 그 철은 마치 좀 약간 원시적인 느낌의 이게 하계의 인간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고. 나중에 금속의 성격하고 천신계의 성격하고도 이게 너무 비슷한 거야. 다 연결이 돼요. 이제 목체질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길어졌네요 강의가. 이게 목체질의 성향이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일부를 끝내고 가겠습니다.